네, 이제 간밤 주요 금융시장 흐름 간단히 이제 짚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2%에서 3% 안팎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그리고 아시아장에서 좋은 분위기가 뉴욕 시장에서 이어졌고요. 또 거기에다가 상승폭을 이제 김 대표님 말씀대로 확대를 한 모습입니다. 외환시장 쪽에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후퇴를 하면서 이제 증시의 이런 위험 선호 심리를 북돋았는데요. 달러화 강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오늘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6선으로 다시 내렸습니다. 뉴욕장에서 106선으로 다시 내렸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위험 선호 심리가 소폭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10년물 미국 채권 금리 3.016% 가량에서 이제 마감 무렵에 이 정도 수준을 나타냈고요. 또 2년물 역시 이제 3.224%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유가는 전장 대비 소폭 오른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8월물 WTI 가격이 전장보다 1.5% 이상 오르면서요. 배럴당 104.2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2%에서 3% 안팎의 시원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750포인트 이상 급등을 하면서 한 달 만에 최고 랠리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도 3% 이상 급등을 했고요.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힘있는 랠리를 나타냈습니다. 네, 최근 이제 주가가 크게 한번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 이후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 도대체 바닥이 어디냐, 바닥을 우리가 이제 도달을 한 것인가에 대한 이 바닥론이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이 바닥론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인데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증시가 이제 단기 바닥을 기록하지 않았느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 하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시에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CNBC 방송은 오늘 장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 인플레도 이제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9%대 인플레를 보였지만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헤드라인을 냈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인베스코의 수석 전략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반등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업 실적이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고 달러 강세도 지금 소폭 진정이 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또 특히 이 실적 측면에 있어서 은행주 처음 스타트 끊었던 은행주가 소폭 순이익이 줄어들기는 했었지만 아직 절망적인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반등하기에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울프 리서치의 전문가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앞으로 몇 달간은 지금 약세장에서의 랠리가 더 나오는 등 매우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달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이제 8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 거의 300명 가까이를 대상으로 증시 여건이라든지 투자 심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곤 합니다. 네, 이 결과가 이제 7월에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금 상당히 그 투자 심리가 최악의 수준으로 위축이 되었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은 하셨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이제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절반 이상의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평소보다 덜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7월에 채권 대비해서 이 주식의 상대적인 배분, 주식 자산에 대한 상대적인 배분이 2008년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이후의 최저 수준으로 지금 비중이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떨어진 수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제 전망도 상당히 어둡게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이 설문에 참가한 전문가들 중에 79%, 즉 거의 80%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내년 경제가 악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995년부터 이 설문조사를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설문을 시행한 이후에 최악의 수준을 집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경기를 회복을 기대하는 낙관론
한편으론 또한 이제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 코비드 초기라든지 리먼 브러더스 파산 때보다 더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7월에 가장 거래를 많이 한 것이 이제 미국 달러 매수, 달러 롱 포지션을 제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석유와 원자재 그리고 ESG 자산에 대한 롱 포지션을 가장 많이 구축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만 보면 이 경제와 증시에 대한 비관론이 어느 때보다 심한 모습인데요. 오히려 이제 되려 이 설문조사 결과가 오히려 증시에는 조금 괜찮은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식 주석 전략가이자 이제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이클 하트넷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펀더멘털과 시장 심리는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시장 심리는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얻어맞은 수준으로 최악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렇게 시장의 심리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항복 신호인 캐피큘레이션이 가까워졌다라는 신호가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캐피큘레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완전히 항복을 한다는 의미로 심리가 오히려 굉장히 극도로 안 좋았을 때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지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극심하게 저해가 된 투자 심리가 오히려 캐피큘레이션의 신호를 시사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주 안에 주식과 채권 시장의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 주가 반등을 약간 일시적인 안도 랠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이제 기존에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 연말 전망치를 4,500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걸 지난주에 3,600으로 대폭 낮춘 바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실적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장 마감 이후에 넷플릭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지금 선방한 수준으로 실적이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2분기 신규 구독자가 97만 명 줄어들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긴 하지만요. 월가에서는 이제 이 신규 구독자가 200만 명 감소를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치 대비해서 상당히 선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EPS도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우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 주당 순이익이 3.2달러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레피니티브 예상치였던 2.94달러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를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넷플릭스 실적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신규 구독자인 만큼 이것이 이제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8%대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분기에 넷플릭스가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그때도 신규 구독자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넷플릭스 주가가 35% 이상 폭락을 하면서 전체 주가 지수에 굉장한 하방 압력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조금 호재가 나타난 모습이고요. 또 내일은 이제 장 마치고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나올지를 이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장 마감하고 IBM이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IBM 같은 경우는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올해 2년 현금 흐름의 전망치를 하향을 했습니다. 이게 월가에서 다 걱정을 했었던 거죠. 실적이 제대로 나오더라도 향후 가이던스가 낮춰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IBM에게는 벌어졌는데요. 어제 장 마치고 결과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IBM은 오늘 5% 이상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또 코비드 백신 판매 회사이기도 하죠. 세계적인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이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판매 호조에 따라서 우선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또 IBM과 비슷한 흐름인데요. 달러 강세를 이유로 이제 연간 수익과 매출 증가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가이던스를 소폭 하향 조정을 한 셈인데요. 주가는 1.5%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또 실적을 발표한 다른 회사가 이제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있는데요.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월가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 원유 서비스 업체 헬리버튼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주가는 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S&P 500 상장 기업 중에 9% 정도의 기업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전 100% 중에 9%, 10% 가까이 되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 중에서 지금 3분의 2 정도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겁먹었던 것보다는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 건 있었는데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월가 전문가들이랑은 이제 조금 결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한 이제 62명의 경제학자들 중에서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본 경제학자들은 거의 49%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절반가량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금 월가에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은 이 전망이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많은 월가의 대형 IB들이 최근에 미국 경제에 대한 조금 더 낙관적인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분위기가 조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 침체의 강도가 좀 약한 경기 침체일 수 있다라는 주장과요. 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신호탄을 끄는 것이 스티펠입니다. 스티펠 같은 경우 주말에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 이 위험 전망이 상당히 개선이 될 것이라면서 결국에는 인플레가 고점에 이르고 또 유가가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 인플레가 둔화하면 연준이 올해 연말 전에 금리 인상을 멈출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결국 이것은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스티펠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공포가 지금 과도한 수준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미국이 향후 6개월에서 9개월 내에는 침체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IB 중에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도 비슷한 분석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크레디트 스위스는 이번 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지금 나타나는 여건으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S 분석에 따르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기 위해서는 이제 고용이 급감을 해야 되고요. 또 소비자와 기업들이 재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해야지 이제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월가 최대 투자은행이죠. JP모건과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었고 경기가 이제 회복력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경제에 대한 약세를 지지하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경제 회복력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향후 12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36% 정도로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 경기 침체가 자사의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은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고객들은 이제 채무를 지불하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세션의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GDP가 2기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면 이 기술적인 침체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역대급으로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고용이라든지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 소비가 아직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리세션에 대한 함수가 복잡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의 애틀란타 연은이 추적하는 GDP 트래커가 오늘 기준으로 이제 2분기 GDP를 마이너스 1.6%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6% 역성장을 할 것으로 2분기에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소폭 후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미국의 지난 6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조금 부진한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6월에 이제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2% 줄어들면서 9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 지표가 주택 관련 지표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안 좋은 지표가 더 많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제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주택 시장을 가늠을 하는 지표인데요. 이거 역시 감소를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유럽 쪽에서 CPI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유로존의 6월 CPI 확정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8.6%로 집계가 되었고요. 역시 역대 최고치를 유지를 한 수준입니다. 유럽의 CPI는 지금 8개월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이제 시원한 상승세 보이면서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모든 11개 업종이 모두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또 시총 대형 종목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도 일제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애플 같은 경우 어제 이제 투심을 좀 급격히 위축을 시켰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애플이 2.5% 이상 상승 마감을 했고요. 구글도 4%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메타도 5% 이상 올랐고요. 아마존 3%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도 2% 이상 올랐고요. 마소도 2%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월가 콜이 나온 종목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이제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을 냈는데요. 시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목표 주가를 조금 하향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 기존에는 364달러를 제시를 했었는데 이걸 330달러로 소폭 하향을 했지만 여전히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면서 매수 등급의 투자 의견을 고수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FX적인 손실 때문에 가이던스를 지난 분기에 하향 조정을 한 바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역풍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에 만약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온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이 이런 경기 침체의 피해를 가장 덜 받는 이런 경기 침체의 은신처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수준 평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또 오늘 모건 스탠리가 이제 평가 의견을 하나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메타 플랫폼스와 알파벳에 대해서 매수에 상응하는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수준이기는 한데요. 특히 이제 메타에 대해서 향후 12개월 동안 이제 자사가 선호하는 온라인 광고 업체 중에서 가장 좀 매력적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5%가량 상승할 수 있는 상방 여력이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유튜브가 쇼피파이와 협업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좀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기 때문에 구글이 오늘 4% 이상 올랐습니다. 빅테크가 지금 상당히 좀 약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뉴욕에 있는 한 헤지펀드가 이제 빅테크에 대한 숏배팅으로 대박을 봤다라는 이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제 미국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콜트레인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가 기술주 하락에 대한 베팅을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그 결과로 올해 지금 200%가 넘는 수익률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다른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 중에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남편이 엔비디아의 주식을 대거 매집을 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원 의장의 남편이 폴 펠로시인데요. 폴 펠로시가 지난달에 이제 엔비디아 주식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치를 매입을 했다라고 하고요.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일에 이어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또 오늘 이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가 이제 크루즈선에 대한 코로나 프로그램을 종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속에 이제 카니발이라든지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의 주가가 5%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